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두 가지입니다. 증산작용과 광합성인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프린트에다가 메모하는, 필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뿌리, 줄기, 잎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제대로 공부를 안 했고 스피드 퀴즈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뭡니까? 뿌리입니다. 뿌리. 그쵸? 여러분 제가 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 말을 잘 들어주세요. 여기에 설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하나씩 볼게요. 여기에 생장점은 어딜까요? 생장점은 어디냐면 요게 이제 생장점이죠. 생장점은 뭐 하는 게 생장점이냐면 길게 해주는 게 생장점입니다. 길게 해주는 게 생장점이에요. 그래서 생장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길이 생장을 하게 해줍니다. 길이 생장. 그래서 뿌리가 길게 또는 줄기 끝에 있어서 줄기를 이렇게 길게 키 크게 해주는 것이 생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생장점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뿌리 골무라고 합니다. 뿌리 골무라고 하고요. 이 뿌리 골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생장점을 보호해줍니다. 생장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뿌리털이 있습니다. 뿌리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원래 만약에 뿌리털이 없으면 어떨까요? 뿌리털이 없으면은 그냥 물이 이렇게 흡수가 될 텐데 뿌리털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있던 물들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뿌리털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잎에 대해서, 줄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줄기예요, 줄기. 자, 줄기는요, 요 세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자, 일단은요, 물광과 채관이 있는데, 물광과 체관이 있어요. 물관은 뭐냐?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인데요. 그쵸? 물이 이동하는 통로인데,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우리 뿌리에서 물을 흡수했죠? 그래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뿌리에서 잎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고요. 체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양분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영양분은 잎에서 광합성에 의해서 합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잎에서 합성된 그러한 영양소들이 줄기와 뿌리까지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관은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통로고요. 미안합니다. 통로고요. 체관은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된 영양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저 물관과 체관은 통로예요. 그 다음에 물관과 체관 사이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요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형성층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생장점은 어떻게 하는 거였죠? 길게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생장점은 길이 생장을 한다면 형성층은 뭐를 하냐면 뚱뚱하게 해주는 거예요. 굵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피 생장이라고 합니다. 부피 생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관, 체관, 형성층을 다 합쳐서 관다발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잎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잎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자, 일단은, 여기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요 잎들 있죠? 요 잎을 뭐라고 하냐면, 울타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울타리 조직. 요 조직들, 세포들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엉성하게 되어 있는 것은 뭘까요? 해면 조직입니다. 해면 조직. 이렇게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은 울타리 조직.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은 해면 조직. 그래서 빽빽한 이유는 뭐냐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빽빽하게 있고요. 엉성한 이유는, 이 해면 조직이 엉성한 이유는 뭐냐면 공기가 이 울타리 조직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한데 이 공기들의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잎의 여기가 이제 앞면이고요. 여기가 뒷면인데요. 이 뒷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기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공인데요. 기공은 뭐냐면 표피세포가 변형된 것으로서 이 구멍을 통해서 수증기나 공기가 출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는 뭐냐면 잎 뒤에 있는 구멍으로서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의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세요.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큰 나무들은 어느 세월에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리나요? 물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답은 뭐냐면 증산작용입니다. 증산작용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더욱 잎으로 잘 보내기 위한 그런 원동력이 되는데요. 자, 이 증산작용은 뭐냐 하면 잎의 기공을 통해서 물을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는 현상. 아까 전에 잎의 기공이 뭐라고 했죠? 구멍이라고 했죠? 그래서 잎의 뒷면에 있는 구멍인 기공을 통해서 물을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는 현상이 바로 증산작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잎에 여기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서 뭐가 빠져나오냐면 물관으로 나왔던 물이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현상이 바로 증산작용이고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식물 안에 물의 양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쵸?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보내고 두 번째로 온도 조절인데요. 어떻게 온도 조절이 가능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땀이 왜 나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땀이 났습니다. 땀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은 땀이 왜 더울 때 땀이 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1학기 때도 배웠는데 땀이 나면 이 땀이 어떻게 되죠? 증발합니다. 증발하면서 액체가 뭐가 됩니까? 기체가 되죠.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깥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액체에서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동안에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열은 차갑게 되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거 마찬가지로요. 식물체도요. 입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흡수하면서 식물이 너무 더워지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요. 어떻게 상승하냐면 여러 가지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뭐 모세관 현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특별히 증산작용이 일어남으로써 잎에 물이 별로 없어지게 되면서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려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 혀를 깨물어서 혀가 많이 아프네요. 자,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어떻게 되냐? 뿌리의 물관으로 이동합니다. 그쵸? 물관으로 이동해서 줄기의 물관으로 갔다가 잎의 물관은요, 인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잎의 물관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 잎의 기공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증산작용은 언제 잘 일어날까? 이거는요, 물의 증발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이걸 메모하기 전에 스톱해놓고 물의 증발이 잘 일어나기 조건은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셨나요? 생각해보신 다음에 보세요. 자, 첫 번째로는요. 빛이 있을 때.
그쵸? 여러분, 우리가 빨래가 잘 마르기 위해서는요, 햇볕이 쨍쨍할 때 더 잘 말리죠? 그래서 잘 마르죠? 그래서 빛이 있을 때 기공이 열리죠. 먼저, 빛이 있을 때 기공이 열리고요. 자, 첫 번째, 빛이 있을 때. 자, 두 번째. 그쵸? 빨래가 잘 마르기 위해서는 추운 날보다 더운 날. 더 잘 마릅니다. 그쵸? 그래서 기온이 높을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바깥 공기가 건조하면, 그쵸? 당연하겠죠?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려는 그런 형질 때문에 바깥 공기가 건조할 때 수증기가 입 밖으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네 번째는요, 바람이 불 때. 그쵸? 여러분, 우리 그냥 머리를요, 그냥 말리는 것보다 드라이기로 말릴 때 훨씬 잘 마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람이 불 때, 물이 잘 증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증산작용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자, 광합성은 일어나는 이유는 뭐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 광합성이 뭐길래? 광합성은 뭐죠? 광합성은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광합성이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영양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죠? 동물은 우리가 영양분을 직접 먹죠. 그래서 굳이 광합성을 할 필요가 없는데 식물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광합성은 여러분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저번에 배웠죠? 식물 안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엽록체에서. 그래서 보시면요. 이 식물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 동글동글한 초록 색깔 보이시죠? 요것들이 바로 엽록체고요. 이 엽록체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자, 광합성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 자, 뭐뭐뭐가 재료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게요. 자, 일단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재료가 됩니다. 그쵸? 물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쵸? 그래서 물이 뿌리에서부터 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우리, 공기 중에서 이제 빨아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빛입니다. 빛,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포도당, 우리가 먹는 쌀, 보리, 밀가루, 빵, 밥, 감자, 고구마 등등등, 과일 등등등 그러한 것들 안에 있는 탄수화물들, 그거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이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된 이 포도당이 합성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호흡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들을 내뿜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운 그런 광합성의 과정입니다. 그쵸?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고 물을 뿌리에서 흡수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또 공기 중에 뱉고 포도당을 녹말 형태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그늘에 있을 때도 시원하지만 숲속에 들어가면 더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쵸? 왜 그럴까요? 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증산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증산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함으로써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숲속에 들어가면 더욱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보다 여름에 식물의 생장이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름이 더 어떻죠? 빛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높고요. 그쵸? 그래서 뭐가 활발하게 일어납니까? 바로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식물의 생장이 빠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요, 행복한 사람은 3절에 보시면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을까?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채세포 분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